전편에 이어서 사장님들을 위한 꿀팁 영상 3편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이거는 꼭 취하셔야 된다 그런 거랑요. 그리고 광고업체랑 일반 체험단이랑 그리고 사장님 이렇게 식당 업체 아니면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다른 업체가 미용실이나 뭐 이렇게 뷰티 같은 피부 관리 등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식당을 항상 예로 드는데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당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식당, 그리고 광고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단이 있는데요. 식당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오픈을 하거나 기존에 잘 안 되는 식당 아니면은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등등 다양한 형태의 현재 다양한 상황의 식당들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상황을 모르고 그냥 마냥 광고업체에 이 광고를 해주겠다고 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플러스 임시값을 제공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광고 업체에 의뢰를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본인이 바쁘시고 이것저것 할 게 많으시다 하면은 광고 업체에 의뢰하시고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셔서 블로그 상위 노출시키는 게 유리하다면 그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시는 분은 광고업체에 투자를 하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거의 한 달에 수익이 얼마 유지 못 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셔서 거기에 이 광고업체 돈을 준다면은 그건 좀 저 비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100에서 200만 원 아끼시고요. 음식값만 그냥 제공해서 체험단에 드리면 됩니다. 이게 왜 좋냐면 제가 왜 좋은지 이 100만 원, 200만 원 뿐만 아끼는 게 아니라 왜 좋은지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식당 사장인데 광고 업체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냈어요.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당연히 이쪽에서는 다 블로그 올려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다 해줍니다. 블로그 관리도 광고업체에서 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블로그가 제대로 올렸는지 아닌지 상위 노출은 됐는지 그리고 키워드는 잘 썼는지 오래된 글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끼케야 한 달 아니면은 많게는 2달 정도 되다가 상위 노출 올라가다 쑥 내려갑니다.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분명 있으실 겁니다. 식당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블로그 몇 번 써보셨으면은 한두 달 지나고 많게는 3달 진짜 많게는 3달 지나면은 블로그 다시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1, 2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재방문 가능이라는 말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제가 방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해 노출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냥 개수만 많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정말 좀 있으신 분들은 SNS 공부를 계속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블로그 제일 많고요. 인스타는 그 부가적인 겁니다, 사실. 뭐 꼭 그렇진 않은데 이건 또 어디서 들은 건데요. 강남이나 홍대 아니면은 그 외 번화가 성수동 같은 곳은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쪽에는 인스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아무튼 인스타랑 블로그 동시에 같이 돌리시고요. 본인이 어떻게 이 마케팅 쪽이 SNS 쪽이 돌아가는지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면 되거든요. 일주일 정도면 되시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차후의 영상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그거를 다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본인이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낄 뿐더러 내가 식당이 내 스스로의 내 업체가 상위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단으로 하여금 보다 더 부가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아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봐볼게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1번부터 3번까지 있고 3번에 부가적인 것까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잠깐 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광고업체를 쓴다면은 요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본인이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본인 스스로 SNS를 모집하셨다 싶으시면은 체험단을 모집했다 했으면은 이 말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봐보실게요. 첫 번째, 음료수라도 서비스 준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광고업체에 다 맡겼으면은 어떤 사장님들의 마인드는 뭐냐면요. 이게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잘 되는 곳, 두 번째는 정말 안 되는 곳, 세 번째는 이제 막 오픈한 곳, 이런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장님 마인드면요. 이런 거 다 하십니다. 이미 다 겪으셨고, 이미 성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집을 하지 않아도 광고업체에 모집을 해도 이 첫 번째 경우에 요런, 요 경우의 사장님들은 요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갑니다. 3번은 안 하실지언정 1번이나 2번은 무조건 하세요. 이 만두라도 하나 더 주는 거. 이렇게 이것도 블로그한테 투자를 하면은 음식 투자하는 거거든요. 음식값 얼마 안 합니다. 만두 하나 얼마 하겠어요. 현재 그 원가로 따지면요. 그리고 리뷰도 하나 더 써달라고 한 번 더 묻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거마저도 안 되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잘 되시는 분들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안 되시는 분들은 어여차하차해서 본인이 이렇게 모집을 해도 또 요런 거를 이제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냐 어떤 마인드냐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이거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사장님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 사장님들이라고 하면은 잘 되는 사장님들은 뭘 해도 잘 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두 번째 사장님들, 세 번째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픈빨이 좀 있거든요. 그 사장님들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광고 업체에 의뢰해서 그냥 알아서 되겠거니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마인드냐면, 알아서 되겠거니 100, 200이면은 모든 게 되겠지라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은 음료수라도 서비스 준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난 100, 200을 투자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최대한 서비스를 더 준다. 역시나 더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100만 원, 20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너네한테 뭐라도 하나 더 안 준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거를 그냥 제공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까울 뿐이지, 난 너네한테 이만큼이나 제공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받겠다. 물론 초과를 하면 안 되지만 간혹 가다가, 아니 잘 되시는 분들은 대도 보니까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하나라도 더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꼴불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블로그가 뭔가 갑이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의 선택인 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더 신경 써주고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가 어떻게, 이게 체험단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진이라도 이쁜 거 하나 더 찍고, 사진이라도 더 올리고, 그리고 글이라도 하나 더 쓰고요. 친절하다고 더 쓰고요. 그리고 키워드라도 하나 더 넣고요. 해시태그라도 하나 더 넣고요.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아.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하거든요.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 하고 인스타도 하지만 유튜브에 친절하다, 너무 좋았다, 하나라도 더 좋고 썸네일이라도 더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버리면은, 이 사장님들이 광고업체 제공을 하되 뭔가 아셔야,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지 체험단을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체험단이 수두룩해요. 엄청나게 계속 많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근데 그 체험단이 글 하나 쓰는데 본인들 100만, 200만 원 투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쪽 상황을 말씀드렸고 이쪽 상황입니다. 근데 안 되는 쪽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잘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잘 되니까 됐고요. 첫 번째 잘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2번이 아까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오픈빨이신 분들 3번 같이 통틀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식당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오픈빨이라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른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어떻게든 모집합니다. 또 이게 두 번째 상황이죠. 그리고 음식값도 제공을 합니다. 당연히 음식을 줘야 되니까.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든 모집해서 음식을 줬는데, 안 되신 분들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시기 때문에 요거를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1, 2, 3번이 오늘의 좀 핵심이긴 한데,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안 하시면은 그냥 형식적으로밖에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로보트가 쓴 것 마냥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뭐 인스타, SNS 공부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자에 키워드 주는 방법 부가적인 거 1, 2, 3번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저는 지금 3,000명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주 맛집 정도면은 또 대형 키워드라고 나름대로 될 수 있는데 이게 먹힙니다. 왜냐면 저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상위 노출이 잘 되거든요.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제 계정에 대해서 양주 맛집이라고 메인에 쓰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맛집 쓰는 걸 좀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냥 냅두세요. 2,000명 이상 되는 블로그는 알아서 쓰도록 냅두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게 더 알아서 쓰게 냅둬야 잘 되지. 자꾸 수정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은 수정하는 순간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뭐 해달라 뭐 넣어달라 하면은 짜증나서 그 더 이상 뭐 잘 쓰고 싶어도 잘 쓸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다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냅두십시오. 그냥 냅두셔야 됩니다. 알아서. 저뿐만 아니라 2,0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근데 한 1,000명 이상 된다. 이제 조금 상위 노출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분들은 특정 지역에 이 동네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넣으시는 거를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 500명, 한 100명, 200명은 좀 너무 낮고 한 300명부터 보통 체험단 모집을 하거든요. 체험단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정도는 차라리 이 옥정동이라고 하면은 맛집을 넣지 마시고요. 그 특정 메뉴 이름을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키워드 어떻게 하시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 다음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형식적인 건데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험단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체험하고 나서 문자 하나 보내주십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를 보내주세요.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없는데 최근에 잘 빠진 칼국수라는 곳에 갔어요. 서촌에 있는 건데 엄청난 맛집이에요. 갔었는데 사장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불편한 건 없으셨는지 혹시 아무거나 말해주시면 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좀 거기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뭐 몇 명이 이 영상을 보실 줄 몰라도 그래도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제가 피드백 제대로 남겨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반 손님한테는 피드백을 남길 수가 없어요. 손님한테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은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대다수고 근데 일반 블로그들한테는 현실적인 거를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니까 글은 이쁘게 쓰되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거는 꼭 블로그들한테 아니면 인스타, 먹스타그램, 맛방, 맛집, 스타그램 그분들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고 나름대로 이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뭐가 안 좋은지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맛집을 많이 다녔고 거기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거기 쓰레기가 몇 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가 뭔가 조명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그리고 키워드는 잘 쓰는지 블로그 방문자 리뷰는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장님들 아니면 손님들이 친절하신지 아닌지 등등의 모든 사소한 것부터 1부터 100까지 파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 후에 인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에서 친절하게 하시는 거는 기본인데 이 기본마저도 안 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장사 잘 되는 곳, 두 번째 장사 안 되는 곳, 세 번째 오픈빨. 이 두 번째, 세 번째 분들이 현장에서 친절도가 매우 낮다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친절하게 하시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게 맛이 없어도 현장에서 친절하게 하면은 맛있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기 때문에 2번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2번 안 하실 거면 식당 운영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10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을 운영해 본 적도 없는데 많이 가본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친절하면은 결국 운영도 잘하고 운영을 잘하면은 다른 사람 말도 잘 듣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맛도 맛없다고 하면은 왜 맛없는지 분석하게 되고 그럼 결국 맛있는 식당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성공하는 식당이 됩니다. 친절이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세 번째, 일반 손님과 차별 대우를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들을 일반 손님처럼 똑같이 대우를 하시는 것도 물론 맞는데 물론 이건 친절하다는 기준 하에인데 차별 대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런 겁니다. 요런 거. 뭘 줘라는 게 아니라 주면 좋지만 첫 번째 주면 좋습니다. 주면 더 좋게 써주겠죠. 근데 두 번째는 다시 1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1번, 2번. 이게 뭔가 좀 더 과도하게 친절하게 하고 체험 후 인사를 해서 문자 같은 거를 피드백을 받으시면은 더 좋습니다. 그게 3번을 결국 1, 2번 그리고 앞서 있는 긍정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1번, 2번 플러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그 말이 바로 3번입니다. 일반 손님과 차별 대우를 하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부드리고 싶은데 블로그들이 일주일 안에 포스팅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2주 정도까지는 웬만해서는 해요. 근데 한 3, 4일, 4일? 이틀, 3일 돼가지고 포스팅 언제 되나요? 포스팅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말을 하면 솔직히 좀 짜증나거든요. 왜냐면은 블로그들이면은 1000명 이상 정도 블로그 되시는 분들은 전업은 아니어도 약간 부업식으로 어느 정도 부가가치 창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름대로 바쁩니다. 근데 일주일 좀 넘어가지고 아직 안 됐다 그러면은 막 재촉하면은 좀 쓰기 싫습니다. 솔직히 또 형식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잘 쓰기 때문에 알아서 상위 노출 잘 되는 분들이라서 그냥 알아서 쓰게 냅두시고, 너무 막 10일이 넘었다, 만약에 많게는 2주가 넘었다 그러면 재촉을 하셔야 됩니다. 좀 이것도 좀 약간 웃긴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웃긴데 공손하게 그냥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웃긴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 애초에 며칠 안에 꼭 써달라고 이렇게 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좀 약간 그냥 쉽게 말하면은 좀 재수없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보면은 식당도 보면은 이게 좀 망해가는 그런 식당이더라고요. 나는 음식을 제공했으니까 넌 써야 된다, 이런 마인드 버리셔야 됩니다. 진짜 이건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 손님들도 블로그랑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대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 마머 1, 2, 3, 4번 뿐만 아니라 본인이 유튜브 강의 보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하셔가지고 SNS 체험단 운영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 거는 영상을 그냥 켜놓고 한가하실 때, 혹시라도 뭐 손님 없으실 때는 그 좀 한가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블로그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 키울 때 한 2달 정도는 블로그 강의를 하루에 2시간씩 계속 켜놓고 계속 듣고 나중에 적용시켰습니다. 이러한 이 기본적인 자세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SNS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뭐 맛으로 승부하시거나 뭐 어떻게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거 제 생각에는 엔간해서 완전 엄청나게 큰 그런 식당 같은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크기가 힘듭니다. 요새는 SNS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 인스타 리뷰, 인스타 이게 피드가 얼마나 있는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승부가 결정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7, 8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기술 좋아도 마케팅 안 좋으면은 다 꽝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블로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블로그 따로 들어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공학 쪽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기술 좋고 그래도 홍보 안 되고 마케팅 안 되면은 다 꽝이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한 예로 제가 아는 사람이 코딩 공부해가지고 50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냥 본인 기술로만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홍보를 하니까 매출이 한 두세 배 이상 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블로그 강의나 아니면 영상, 이런 블로그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중급 레벨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 그 사장님들이나 업체 사장님들처럼 완전 초급 레벨 기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못 미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꼭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최소한의 매출은 유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상위 노출 될 수 있고요. 매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